인연을 맺게 된 것은 조선열전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석사, 박사 5년을 거치면서 특히 박사과정 때는 완전히 제가 사마천 사기에 푹 빠져가지고 박사과정 3년을 마치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박사학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공을 중국어로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 중국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떨리는 결심이죠. 그죠? 떨리는 결심입니다. 뭔가를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떨립니다. 그죠? 석사 박사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풍토에서 학위 없는 사람을 누가 교수로 받아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학위 받을 시간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학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고, 다행히도 99년도 대학 교수도 됐습니다. 학위 없이도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고무렵에 96년부터 제가 중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 제가 첫 책을, 원고를 탈고를 했습니다. 그게 지혜로 읽는 사기라고 하는 첫 책을, 원고는 탈고를 하고 출판사에 넘겨놓은 상태인데 사마천 고향을 제가 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98년도 여름에 처음으로 제가 사마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98년도 그 한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가 터졌잖아요. 그죠? 제가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다니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97년도 IMF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97년도 그냥 날아갔습니다. 96년도 제가 중국을 2번 다녀오고. 근데 98년도 원고를 완성시켜 놨는데 저희가 가고 싶어서 시쳇말로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갔습니다. 98년도 처음으로. 그러고는 사당 무덤 보고 돌아와서 사진 찍은 걸로 책에다가 사진 넣어가지고 기고만장, 그죠? 왜? 해서 원고를 넘겼어요. 그리고는 책이 나올 무렵에 99년도 봄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는 99년도 6월 달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는 저한테는 거의 목에 막 기부싸고 다니는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이 풍토에서 학위도 없이 교수 됐지. 첫 책 나왔죠. 아들 봤죠. 근데 99년도 여름에 출판사에서 독자들하고 한 번 더 갔다 오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사마천 고향을. 저는 사당하고 무덤 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적지들이 사당하고 무덤 보면 다 끝났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야, 나는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 갔다 온 사람이야. 책에도 최초로 실리고, 제가 최초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최초도 많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FOB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로 시작되는 first, 최초. O는 only, 유일한 사람. 저는 FO는 많아요. first도 많고 only도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이 없어. B로 시작되는 거 뭘까요? best.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참 제대로 잘 살았다. 그죠? 여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99년도 두 번째로 여름에 사마천 고향을 독자들하고 한 20여 명의 독자들하고 갔습니다. 이 99년도 여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섬서성, 한성시, 특히 섬서성, 산서성 지역은 중국에서도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1년에 기껏 와봐야 400mm, 400~500mm도 채 안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99년도 그해 여름에 여기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래서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으로 가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몇 킬로를. 그전에는 지금은 이제 전용도로도 나 있고 우리 첫 시간에 보셨지 않습니까? 사당하고 무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만 98년도, 99년도 그때는요.
비포장도로로 서안에서 7시간, 8시간 버스 타고 털털털털 거리고 와서 내리면 머리 띵한 상태에서 겨우 사당 보고 무덤 보고 돌아왔는데 99년도 이제 걸어 들어가야 돼. 지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여행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지역 마을에 계시는 촌장님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그 촌장님이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이제 지역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꾼 첫 번째 게 바로 이 문입니다. 여기는 사당하고 무덤이기 때문에 98년도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면 여기까지 한 몇 킬로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폐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폐방은 우리나라 홍살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향교나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붉은 기둥을 세워가지고 홍살문이 있죠, 그죠?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리.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인도에서 왔습니다. 인도에 가면 산치 가면 산치 대탑이 있어요. 큰 부처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산치 대탑 사방에 전부 다 문이 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서역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와서는 이런 형태 폐방으로 바뀌고 우리나라는 홍살문 형태로 바뀌고 일본은 도리로 바뀝니다.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놓는 문을 각자 다른 말로 부르는 겁니다. 이 폐방이 있는 거예요. 그 폐방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냐 그러면 법왕행궁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법법자. 헌법할 때 법자고 임금왕자, 갈행자, 궁궐궁자예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이게 청나라 때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법왕행궁이야. 화성이 정조대왕의 행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법왕의 행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얘기예요, 이게. 촌장님한테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죠. 아니, 이런 총구석에 뭔 법왕의 행궁이 있냐고. 여기 꽃이락 촌입니다, 이게. 법왕의 행궁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촌장님한테 여쭤봤죠. 법왕의 행궁이 여기 어디 있냐고. 촌장님이 씩 웃으면서, 야, 네 중국어 좀 할 줄 아니? 조금 합니다. 그러면 중국말로 한번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읽었죠. 중국어 배우신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엉터리라도 되겠네, 이제. 법법자는 중국말로 파라고 읽습니다. 파왕신궁이라고 합니다. 파왕신궁. 촌장님이 씩 웃으면서, 잘 읽었어. 잘 읽었는데, 이 폐방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에? 언제 건데요? 청나라 때 거. 그럼 뭘 이렇게 읽어야지 맞지? 왜 이렇게 읽어?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 다시 읽어봐. 그럼 어떻게 돼? 꿍싱왕파가 됩니다. 그죠? 파왕신궁이 꿍싱왕파가 된다. 꿍싱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뭔지는 알았어요. 왜? 사마천이 당한 궁형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궁행이라고 하는 발음 꿍싱은 궁자는 똑같습니다. 궁형의 궁자도 저 궁자를 써요. 궁궐 궁자를 씁니다. 형벌 형자를 쓰죠. 궁형이죠. 이거는 궁행이야. 근데 발음은 똑같아. 꿍싱이다. 이거 궁형이구나. 근데 왕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왕파는 모르겠단 말이네. 촌장님이 웃으면서 왕자 옆에다가 나무 목자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파자라 그러죠. 글자를 붙였다 뗐다 하는 여러 가지 기교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은유와 비유와 상징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또 그런 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왕자를 붙이면 여러분들 옥편에 가가지고 중국 사전에 나무 목자 붙어 있는 임금왕자를 보면 동사로 비틀다, 구부러지다, 왜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뒤틀어진 걸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하천이 궁형을 당한 것은 법을 왜곡한 거다라는 겁니다. 법을 잘못 적용시킨 거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사마천하고 관계 있는 폐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이제 느낌이,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처음에 그보다 그 못지않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그러면 촌장님하고 인사할 때 압수를 하면서 한국에서 온 김 교수입니다. 나 사마천 17대 손 동영령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왜?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패방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얘기 끝난 다음에 71대가 아니고요. 17대 손 해봐야 500년밖에 안 돼요. 대개 한 대를 3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 곱하기 30 하면 510년이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2100년 전 사람이잖아요. 71대로 하면 되긴 되죠. 2100년 전이니까 비슷하게 맞잖아. 71대가 아니고요. 아니, 난 17대. 왜 성이 동시요? 사마천 후손이라는데 동시라는 겁니다. 사마씨가 아니고. 모든 게 막 뒤죽박죽이야. 요즘 뭐라 그래? 멘붕? 멘붕도 그런 멘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서,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공부 제2단계로 제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젊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선사에게 7년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99년도 두 번째 사마천 고향 첫 번째 책을 내고 기고만장하게 목에 기부스하고 자랑스럽게 사마천 고향을 두 번째로 갔다가 기부스 풀고 심장에 기부스하고 온 날입니다. 그죠? 정신에 완전히 이거 공부 잘못했네. 수능터리로 했네. 공부 다시. 이게 제가 사마천 사기와의 두 번째 인연입니다. 그럼 왜 촌장님이 동시냐? 촌장님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왜 17대 손이냐? 그죠? 이게 궁금하잖아. 궁금해져 미치죠, 이제. 그래서 촌장님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자료들 얻어가지고 잔뜩 한 가방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아이고, 수능터리로 했네, 공부. 역사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는 하는 사람으로서 현장 안 가는 사람은 그건 수능터리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초월할 수 없어도 공간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적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그 장소가 그 인물과 관계되어 있는 장소라면 가서 느낌이라도 받아갖고 와야 됩니다. 실제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다는 거죠.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책만 가지고 역사 공부하는 거는 우리 반푼이라 그러죠. 그죠? 절반도 안 됩니다. 아무튼 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겁니다. 왜 동시입니까? 그랬더니 촌장님이 우리 후손들은 사마천이 궁영받고 난 다음에 사기를 완성하고 다시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설이 없습니다. 자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설, 그 다음에 처형설, 행방불명설, 이렇게 다양한 하여튼 죽음에 관한 다양한 설들이 다 사마천한테 다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비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학계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죽음의 사망에 관해서는 확정된 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9년도 만난 사마천 후손 서촌마을의 촌장님이신 동영령 이 촌장님은 우리 후손들은 사마천이 처형당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형당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관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후손들이 다른 마을로 도망갔다가
조용해진 다음에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후손들을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 가지고 성을 바꾸었다. 바꾸는데 그냥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로 사마라고 써보세요. 그죠? 여기 사자잖아요. 그리고 말마자잖아요. 그죠? 사마 복성이죠. 그죠? 두 글자로 된 성이죠. 중국은 복성이 많아요. 독고시, 선우시, 뭐 이게 다 사마시 다 복성이단 말이에요. 사마 글자를 하나씩 떼가지고 요 사자 왼쪽에다가 작대기를 하나 붙여서 가틀동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 후손들은 동시로 말마자 옆에다가 두 이변을 붙여가지고 말마자를 쓰게 되면 풍자가 됩니다. 풍. 그래서 이쪽 마을 사람들은 풍시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마천 고향 마을에 살고 있는 사마천 후손들의 성은 동시 아니면 풍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누가 중국 사람 만났더니 나 사마 뭐요? 그러면 사마천 후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죠? 사마천 후손들 가운데는 사마씨가 없습니다. 그죠? 가틀동자를 쓰거나 말마자 옆에 두 이변을 붙인 풍시만이 사마천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17대 손이냐? 정부에서 죄인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족보를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드는 것이 금지령이 풀린 것이 명나라 때 와서 풀렸대요. 명나라 때 와서. 명나라는 조선시대하고 비슷하거든요. 건국연도가. 그러니까 500여 년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20몇 대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마천 후손 가운데 동씨가 더 많은데요. 동씨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서촌이야. 서촌은 우리가 성씨 가운데 서씨가 있어요. 두 이변에 사람 두 개, 두 이변에 나물 여자를 쓰면 서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촌장님한테 이 마을 이름이 왜 서촌이요? 서씨가 많아요? 그랬더니 촌장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거 교수 맞냐? 그죠? 무식하게 그랬을 거야. 마을 이름도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서촌이냐? 이 마을에는 동시하고 풍시 두 성만 남아있는 마을이다. 그죠? 두 이변은 동시하고 풍시 두 성만 남을 여자 남아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서촌이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서를 중국말로 읽으면 쉬가 됩니다. 춘이 됩니다. 쉬는 중국 단어, 바로 중국 글자 가운데 이을 속자, 우리 연속극 할 때 속자 있죠? 그 속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쉬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서촌은 하마천 후손들인 동시하고 풍시들 두 성만 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이다. 어렵죠? 중국은 공부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30년째 공부하면서 내 머리가 왜 이 모양인가 맨날 그러고 머리 두들기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99년도 두 번째 사마천 고향 마을을 방문하면서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천 고향을 집중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방문을 해서 고향 마을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학교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탐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해서 7년 만에 나온 책이 아까 우리 이 학생이 들고 있던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라는 책이죠. 그리고 그 책 서문에 제가 오늘 강의 첫 마디에 말씀드렸던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의 차이가 뭔가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2002년도에 중국 섬서성 한성시 사마천학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마천학교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사마천학교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마천 고향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사마천학교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회원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없냐? 안 받아줘서 없습니다. 왜 안 받아주냐? 상징적인 의미로 김영수 교수 하나면 됐다. 받아주긴 받아줘요. 근데 준 회원이에요. 정식 회원은 너 하나만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 회원은 많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회원증 받아준 분은 한 100여 명 가까이 돼요. 근데 이건 다 준 회원이에요. 다 가라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짜가들이야. 중국 사람들이 또 그런 의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본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입니다. 이쪽이 사당이고요. 이쪽이 무덤이었습니다. 사마파라고 하는 언덕을 올라가고 99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당하고 무덤. 이게 아까 보셨던 법왕행궁 폐방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돌문입니다. 법왕행궁이라고 적혀 있죠. 법왕행궁. 이렇게 궁행왕법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마천 후손들입니다. 이거는 2099년인가? 2000년도에 찍은 사진이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17, 8년 된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랬습니다. 예. 우리나라 60년대 학교 같아요. 그죠? 초등학교 같아요. 다 동시하고 풍시고, 요거는 10여 년 전에, 10년 가까이 전에 찍은 후손들입니다. 다 동시하고 풍시 후손들입니다. 제가 처음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 갔을 때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안내했던 문화재 해설사입니다. 양출리라고 하는 문화재 해설사고, 그 당시에 아가씨였고, 지금은 아기 엄마가 돼가지고 여전히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사마천 학회, 한성지 사마천 학회 전전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입니다. 한국에도 오셨고 갈 때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제가 한성지에 한번 방문하면요 저렇게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이거 제 환영 플랜카드예요. 이게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저 뒤에도 보이시죠? 100m 간격으로 하나씩 걸려요. 한성시 분들은 저한테 워낙 과분하게 대해줍니다. 꼭 앞에다가 세 글자를 붙여서 저를 환영합니다. 존경적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선생의 한성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국가제사가 되기 전까지 민간제사 때 제 서열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4위. 여기 보이시죠? 땅 바닥에. 여기 4자는. 중국은 저렇게 바닥에다가 서열을 붙여놔요. 그리고 저 순서에 따라서 가서 절하고 향 피우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제사 안에, 행사장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